살다 보면 무기력한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뭘 해도 재미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사실 미래도 걱정되고 막막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막상 지금 당장 뭘 하기는 너무 귀찮아서 현실을 회피하고 다시 누워서 또 폰을 만지죠. 그렇게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 길면 몇 년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무기력은 그냥 지나가는 기분이 아니라는 걸요. 이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몸과 삶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다면 운동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는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상태가 기본 상태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무기력은 나를 멈추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이 상태를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움직일 준비가 된 거예요. 무기력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큰 결심도 대단한 노력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가능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채우는 이야기 북체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정말 많이 무기력증을 겪어왔었고 또 어느 순간 극복해져 있고 그렇게 살다가 또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괜찮아진 건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또 무기력함이 찾아온 걸 기회 삼아 나름 고민하고 책도 읽고 분석해 봤더니 그 방법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괜찮아졌던 거구나 하고 이제야 명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무기력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들이 실제로 어떤 근거로 효과가 있는지도 여러 책과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무기력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나태하고 나약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워요. 그런데요, 이 무기력은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무기력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몸이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지금 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어.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은 우리의 몸과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라는 사실을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이 1960년대에 진행한 유명한 실험, 학습된 무기력 실험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실험은 개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개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 실험은 무기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아.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뇌가 움직이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기력은 우리의 뇌가 더 큰 고통이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 보내는 신호,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몸의 방어기제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 몸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지쳐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계속 누워만 있는 상태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망가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무기력과 우울감은 같은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기력은 몸이 멈추라는 신호이고 우울감은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감정적 부작용입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에 따르면 우리 감정은 대부분 몸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력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만들어낸 신체적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피로해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뇌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서 나는 못해, 아무리 해도 달라질 게 없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를 세우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요. 바로 뇌의 신경 자극 경로를 재설정하는 거죠. 감각 자극은 뇌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정체된 상태를 깨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통해 신체를 자극하면 뇌의 스트레스 신호가 줄어들고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과 도파민, 동기부여 호르몬이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은 뇌가 아니라 몸이 움직일 때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전혀 몰랐을 땐 계속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무기력을 없앤 방법들이 다 결국엔 몸을 움직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멈춰버린 상태를 깨고 즉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볼게요. 무기력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시작 자체입니다. 그래서 딱 10분만 미루고 있던 일을 시도해보는 방법이에요. 10분은 뇌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고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해요. 연구에 따르면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만 하면 도파민 분비가 촉진돼서 의욕과 에너지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도파민은 중독성 있는 쾌락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기력한 상태라는 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거나 도파민 수용체의 반응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도파민은 건강하게 몸과 뇌를 깨우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 좋아. 10분만 해보자.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어떡할까요? 그 10분조차도 나에겐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사실 이런 순간을 많이 겪었어요. 분명히 알고는 있거든요.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그 작은 행동조차 하기 힘든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행동의 문턱을 더 낮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분이 아니라 2분만 하는 거예요. 이건 행동심리학자 닉 윈터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물건 한두 개만 제자리에 둬보자. 운동복을 꺼내놓기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 작은 행동이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운동복과 운동화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 책을 침대 옆에 펼쳐놓는 것, 이렇게 환경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행동의 문턱을 극도로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는데요. 그는 운동하기 싫을 때는 운동복만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성공을 시작했다고 해요. 책을 읽기 싫을 땐 단 한 페이지만 읽었고요. 이 작은 행동이 쌓여 점차 더 큰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강박감을 느끼지 말자는 것이에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보자. 이런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너무 귀찮다 하신다면 아예 시작하기 전에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싱크대 앞에 서기만 하자.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을 펴놓고 볼펜 하나만 들고 있자. 이런 식으로요. 행동을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준비 자체가 이미 행동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아요. 그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더 큰 움직임으로 이끌거든요. 귀찮다는 감정은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만약에 귀찮아서 정리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귀찮을까? 이 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오래 걸릴까? 사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처럼 귀찮다는 감정 뒤에는 두려움, 혼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귀찮음을 해결하려면 먼저 그 정체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감정일기입니다. 감정일기를 쓰는 건 나의 감정과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왜 감정일기가 효과적일까요? 글로 적는 행위는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진 감정들을 종이에 적는 순간 그 감정들이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글자로 적으면서 조금씩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요. 그럼 감정일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질문, 감정 적기, 행동으로 연결. 이렇게 간단한 3단계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적고 계속 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귀찮지? 운동이 힘들 것 같아. 근데 정말 힘들까? 아니면 시작이 막막한 걸까? 이런 식으로 글로 적는 동안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가 조금씩 분명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적어보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짜증, 귀찮음, 막막함, 불안함, 슬픔, 화남, 분노. 그리고 이 감정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도 큰 해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책상을 한 구석만 정리해볼까? 이렇게 작은 행동을 떠올리고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감정일기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를 집필하기 전에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던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으면서 스스로를 일으켰다고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감정과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노트에 기록하며 창의력 부족이나 나태함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디어를 글과 그림으로 구체화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무기력감을 극복했다고 해요. 결국 감정일기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건 바로 햇빛을 쬐는 것, 자연광을 활용해서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 빛에 맞춰서 설계되었습니다. 햇빛, 특히 자연광은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아침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을 활성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빛 부족의 생체 리듬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작은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눈으로 보면서 깨어나는 일이 많아요. 이럴 때 햇빛을 의도적으로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다시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밖에서 햇빛을 쬐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뇌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깨어있어도 깨어있지 않은 상태, 몸은 움직여도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거예요. 얼굴과 손등, 팔 같은 피부, 그리고 눈에 빛이 직접 닿아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요. 만약에 날씨가 흐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흐린 날이라도 자연광은요, 실내 조명보다 약 10배 이상 강해서 최소 15분 정도라도 외출해서 빛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최소 2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었었고 지금도 매일 걷고 있어요. 혹시 나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햇빛을 쬐는데도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빛을 마주하는 행동을 추가해 보는 거예요. 지하철보다는 지상으로 걸어서 이동하거나 차 안이라면 햇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여는 방식이요.
빛이 눈을 직접 자극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느끼는데 더 집중해 보는 거예요. 햇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명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매일 아침 햇빛을 받으며 정원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고 해요. 그는 햇빛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며 햇빛을 받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걷지 않고 사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매일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는 시간을 꼭 지켰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를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햇빛이 좋대. 이 정도의 말로는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순함이 저를 정체된 상태에서 깨워준 첫 번째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무기력을 느끼는 상태가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내 몸과 마음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운전 중에 경고등이 켜지면 그건 자동차가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경고의 신호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은 우리가 멈춰서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등 같은 신호입니다. 그러니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무기력이 변화의 시작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멈춤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뭘까? 이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무언가를 하기 싫다는 기분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건 지금 내가 삶을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고 그 자체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기력을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움직일 준비가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변화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무언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체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우리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제가 아침 햇빛을 쬐면서 걷기 시작한 이유도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정체된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감정일기를 썼을 때 제가 쓴 결론은 엄청 단순했거든요. 오늘 필요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말고 그냥 근처 마트에 가서 직접 사오자. 그게 전부였어요. 그 작은 결심 하나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당시 저는 몰랐지만 햇빛은 제 몸을 깨워줬고 걷는 동안 제 머릿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생각들과 무거운 감정들이 천천히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하루 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무력감에 빠져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에 머물러 계신다면 지금 당장 커튼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보세요. 지금의 감정을 글로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마트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사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걷든 괜찮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울 거예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와 삶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